많이 많이 참여해 주이소. 이제는 자랑스런 자갈치. 너나 잘하세요. 자, 이슈를 친절하게 짚어드립니다. 양미숙의 친절한 미숙씨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오늘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첫 번째 소식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얘기네요. 은둔형 외톨이 일단 개념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최소한 사회적 접촉이 없이 3개월 이상 집안에 머물러 있고 진학, 취업 등의 사회 참여 활동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고 있는 경우, 특히 이제 친구가 하나밖에 없거나 혹은 한 명도 없고 자신의 은둔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나 초조감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고요. 네. 뭐 정신병적 장애 또는 중도 등 이상의 정신지체가 있을 경우는 제외합니다. 물론 이제 은둔을 통해서 발생한 정신병적 문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의 히키코모리라는 용어를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것을 이제 한국적 상황에 맞게 번역한 것이 은둔형 외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본에서는 집에 틀어박혀서 학교나 사회에 나가지 않고 가족 외에 친밀한 대인관계가 없는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일컫고 유럽 일부 국가 그리고 홍콩, 대만은 은폐 청년, 누에고치 거족이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하고요. 미국에서는 단절된 청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인관계 유무를 로 통해서 은둔형 네네. 외톨이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은둔형 외톨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니트와 고립을 들 수 있습니다. 니트는 우리 니트족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 네네. 진학이나 취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을 일컫고 이들은 각종 사회 활동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와는 약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수의 경우 니트에서 관계 맺기와 사회 활동이 단절이 일어나면 이제 은둔형 외톨이로 이어질 수 있고요. 고립은 한국에서 은둔형 외톨이의 부정적인 의미에 대해 좀 대체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참 청년들이 구직 의지가 많이 없다, 뭐 이런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됐는데 은둔형 외톨이는 좀 더 대인관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말하는 거니, 이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예, 2023년 통계에 의하면 부산의 19세부터 39세 중에서 특히 이제 19세, 29세는 3,729명, 30세부터 39세까지는 3,457명으로 7,304명으로 확인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최소한 2년이라는 것이고요. 네네.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최소 7,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까지 될 것으로 보는 것이 뭐 학계의 주장입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학교를 다시 갔다가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 이런 기사도 본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 세대 중에 계속 지금 증가하는 추이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일본은 굉장히 일찍부터 좀 이슈가 됐고, 아무래도 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이슈가 된 것 같은데,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 받는 이유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신다면요. 예, 1980년대 은둔형 외톨이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알려졌고요. 네네. 그때만 해도 일본 문화에 따른 특수한 경우라는 좀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우리도 일부의 특별한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먼저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이렇게 한국 사회에 제기된 배경을 보면 네네. 코로나를 통한 고립의 경험을 들 수 있고요.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은둔형 외톨이가 존재해왔고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한 관심이 적어서 잘 알지 못했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는 모든 국민이 절대적인 고립 경험을 한 이후 이 같은 상황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래서 기존 연구 보고서에 나온 비율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추정 중입니다. 그리고 이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뭐 수적으로는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다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원인이 사회적인 부분에 있다는 것, 그리고 청소년부터 경험하고 있는 무한 경쟁, 그 경쟁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실패의 경험이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주 대상이 청소년, 청년이라는 점에서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부산의 현재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동시에 이를 직접적으로 함께 경험하고 있는 가족들까지 생각한다면 훨씬 더 네네. 캐파가 넓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특히나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그리고 네.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대응을 좀 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이제 부산시는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본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부산은 광주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진 도시이긴 합니다. 네네. 2022년에는 관련 조사가 이루어졌었고요. 지원 계획 수립도 2023년에 형식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제도의 틀은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담당 부서를 어디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담당 부서를 정하는 과정이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예. 사회복지에 살지, 청년 일자리에 살지, 청소년 등에 살지, 중앙정부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예. 부산에서는 사회복지 분야로 정리되었지만 여전히 좀 적극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부산보다 먼저 지원을 시작한 광주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서울에서도 이미 흰고래 리커버리라는 민간 조직에 의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요. 또 은둔 고립 청년 지원센터가 운영을 시작한 것과 비교해 보면 부산은 이러한 지원을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대한 논의가 잘 없기도 하고 이제 이런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좀 걱정이고요. 은둔형 외톨이 지원이 특정 분야에서 지원되어서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조직들이 개별적으로 역할을 해서는 충분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전문기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늦었지만은 또 빨리 준비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잘 몰랐거나 아니면 또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좀 부산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겠습니까? 예,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한데요. 네네. 부산에서 조사할 때도 많은 언론사나 관련 기사를 통해서 부산 시민의 관심을 좀 있었기 때문에 참여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은둔형 외톨이 역시 해당 문제를 본인 그리고 가족도 인식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해서 알릴 필요가 있고 또한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특수한 일부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 전환을 통해서 부산시의 지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이 문제가 되게 이제 크게 번질 수 있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20대 80년대 그 은둔형 외톨이였던 이런 분들이 지금 60대가 되어서 여전히 사회로 안 나오고 있어 이 또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빨리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예, 우리 맞습니다. 시민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컨트롤 타워를 만들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 지금 적을 때 시작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이후에 큰 문제로 안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주제 에어부산 분리매각인데 이게 좀 정말 많은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나섰고 이제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먼저 한번 짚어볼까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이제 통합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두 회사가 통합하고 합치는 것은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고요. 네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당시 정부와 산업은행은 에어부산 등 저가 항공사를 통합해 비수도권에 본사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대한항공이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정부도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도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그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저가 항공사가 통합되게 되면 부산 토박이 항공사가 없어지는 게 되고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인천으로 그 저가 항공이 뺏긴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네네. 두 항공사 통합이 마무리되고 나면 분리매각은 힘들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통합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에 일단 먼저 아시아나의 자회사인 에어부산을 분리매각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통합이 되게 되면 분리 매각이 힘들어지고 부산 기업인 부산항공사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서 부산 지역의 시민사회가 지속해서 요구해 왔고요. 그런데 네네. 정부 산업은행 대한항공이 여기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단위인데 이에 대해서 손 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수도권 중심으로 LCC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항공과 물류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래 시민사회에서 지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 특히 네. 또 산업은행이 답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합병해서 에어부산을 분리 매각할 경우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산업은행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두 기업의 합병이 대한민국 내에서만 결정돼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 EU 등 12개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에어부산을 분리 매각하는 것이 이들 국가와 협의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이제 산업은행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한 법무법인에서 에어부산 분리 매각 결정 주체인 산업은행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승인만 한다면 네네. 이런 협의 과정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아서 분리 매각 추진이 가능하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네. 그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통한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 유무 굉장히 필요하다. 왜 필요한지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점 항공사가 없는 가덕 신공하는 경우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동남권 발전, 즉 이제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부분의 한 부분의 축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네네. 그리고 장거리 노선이 가능한 거점 항공사를 통해서 뭐 새롭게 만들어질 가덕 신공항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어부산은 본사가 부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70% 이상이 부일경 출신의 지역 인재들이 있는 기업입니다. 에어부산이 만들어질 때를 생각해 보시면 네네. 2007년 부산 지역 상공회와 부산시가 함께 설립한 부산국제항공으로 출발한 지역 거점 저가 항공사입니다. 네네. 이런 부산의 기업이 대기업의 합병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가덕신공항의 거점 항공사가 아니야 하더라도 유일한 항공사인 부산 기업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장은 가덕신공항에 거점 항공사가 없어진다는 우려도 있지만 만약에 지금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을 한 이후에 에어부산이라는 타이틀이 뭐 그대로 존속한다, 존치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다시 부산에서 사오려면 아마 그때는 정말 지금보다도 훨씬 더 천문학적인 돈이 요구되지 않을까. 그게 좀 가장 걱정이 됩니다. 부산 시민들이. 부산을 중심으로 노선을 짤 수 있는데 만약에 인천으로 가게 되면 그런 부산 중심의 노선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이거 키워가지고 다시 팔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매각하지 않으면 매입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정말 하고 싶어도 못 하고 노선 다 뺏긴 다음에 완전히 뭐 깡통 노선 된 다음에 가져온들 무슨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자갈치 아침에 올해 60주년 맞은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공개 방송 준비했습니다. 예, 추억 속